자, 봅시다.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언제 배우셨죠? 제곱근? 중학교 때. 1학년. 좋은 학교 나왔네. 제곱근에 1학년 때 그렇죠? 지금 3학년 때. 3학년 때. 그쵸? 루트. 루트 얼마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제곱근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이제 그 제곱근을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좀 확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기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x제곱은 a라고 읽어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x를 제곱하면 a가 나오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x는 a의 뭐예요? 제곱근. 오, 그렇지. 잘 배웠네. 그렇죠?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봤을 때 x를 제곱하면 a가 나와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은 x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아시죠? x를 제곱하면 a니까 a의 제곱근은 x다. 우리가 말하는 제곱근에서 a의 제곱근에서 말하는 이 근은 방정식의 해를 뜻해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나오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어. 여러분 다 아시죠? x가 뭐 나오는지?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렇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4의 제곱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나오는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4의 제곱근이다라고 부른다.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렇죠? 3학년 때 했던 거니까. 자, 그렇다면 제곱만 있을까? 세제곱. 우리 고등학교 올라서 세제곱, 네제곱 다 배웠잖아요. 3차 반지시, 4차 반지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이 제곱근도 좀 더 확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을 해서 a가 나왔대요. x의 세제곱은 a랍니다. 그러면 x는 a의 몇 제곱근일까? 세제곱근이 맞아요. 그렇죠? x를 세제곱해서 a가 나왔어. 그러면 x는 a의 세제곱근. 다시 a의 세제곱근은 x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이야. x의 세제곱해서 1이 나왔대요. 그러면 1의 세제곱근을 물어보겠죠. 그럼 얼마죠?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 1이죠. 그렇죠? 일단 1 하나 있어요.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i? i하고 관련된 거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봤죠? x 세제곱은 1. 어디서 봤죠? 오메가에 등장하는 녀석이죠? 이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방정식을 풀면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x는 1이거나 또는 x의 값은 뭐가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나왔었죠? 오메가에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봐봐.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x의 세제곱을 하면 1이거든요. 1의 세제곱근을 물어봤어요. 당연히 1은 되지. 1을 세제곱하면 1 나오는 거 맞으니까. 이것만 있을까? 당연히 요 밑에 여기 등장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아이들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얘는 실수고 얘는 무슨 수야? 허수죠.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1의 세제곱근은 1이다. 그럼 틀려요. 근데 실수인 세제곱근은 1이다? 이건 맞죠? 그죠?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녀석은 1이다. 이건 맞는 거잖아. 근데 1의 세제곱근은 1이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복소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이 뭐다? 라고 물어보면 복소수에서는 실수하고 허수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실수라고 전제를 깔면 1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x의 4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4의 몇 제곱근을 물어볼까? 4제곱근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럼 4의 4제곱. 4제곱해서 4가 나온 숫자 뭐가 있을까? 루트 2. 또 마이너스 루트 2. 오, 좋아요. 일단 루트 2 나왔고요. 마이너스 루트 2 나왔어요. 또 있을까요? 일단 있겠지. 왜 있을까? 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건 보통 실수들이거든.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의 4제곱은 4다라는 이 녀석을 x의 4제곱 마이너스 4는 0. 무난하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랑 2랑 x의 제곱 플러스 2로 한번 바꿔봤어요. 방정식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한번 묶고 있어요. 얘는 합차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제곱근에 의해서 x는 풀마 루트 2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것만 따로 보자.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x는 뭐야? 풀마 루트 2의 i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무난한 방정식이니까. 그럼 뭐야? 4의 4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2도 있지만 이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자, 기본적으로 허수인 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실수인 제곱근을 가지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실수라는 표현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허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갑니다. 그냥 질문이에요. 자, 3차 방정식의 해는 주어야 몇 개예요? 무조건 3개예요? 무조건 3개예요? 네, 맞아요. 무조건 3개예요. 단지 그게 중근일 수도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중복되면 그냥 중근인 거잖아. 그러면 4차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몇 개일까? 4개야. 단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 허근이 존재할 수 있잖아. 5차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떤 수를 던져준 상태에서 그들의 몇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방정식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은 1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 x의 4제곱은 4가 되도록 하는 4의 4제곱근을 구하는 녀석은 방정식의 해인 거야. 그래서 실수일 수도 허수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자, 개수는 세제곱근이면 3개, 4제곱근이면 4개, 5제곱근이면 5개 나온다. 까지. 여기까지 질문.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그럴싸한 숫자들을 줬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의 세제곱이 3이라는 숫자가 됐대요. 풀 수 있을까? 일단 조리제법이 안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 중학교 때 x의 제곱은 2인데 이거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가 있어. 그게 뭐예요? 루트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x는 풀마 루트 2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저걸 쓸 수 있어. 근데 보세요. x를 똑같이 루트를 쓸 건데 대신에 여기에다가 3이라고 써줘요. 그러면 원래 루트는 여기에 원래는 2가 있었던 거야. 근데 생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세제곱근 3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x의 4제곱인데 x의 4제곱이 3이 나왔대. x의 4제곱이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는 풀마 4제곱근 3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물론 얘네들 전부 다 실수야, 실수. 허수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허수는 지금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실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x의 세제곱이 3이면 세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3 4제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4, 3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얘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였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왜 그렇죠? 자, 홀수 제곱을 하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해봐.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마이너스 2를 4제곱해봐.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홀수인 아이들은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짝수인 아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앞에 원래 책에서는 이제 저 부분을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의 제곱은 a라는 이 표현, 혹은 x의 4제곱은 a라는 표현, x의 6제곱은 a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참수의 그래프 무난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4차함수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6차함수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져요. 폭만 좁아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2차 함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fx가 이렇게 할까요? 뭐 2x의 제곱 플러스 3의 x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y는 뭐 2x 플러스 4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치자. 우리가 이 둘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풀죠? 연립해서 풀죠. 얘네들 연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는 2x 플러스 4라고 풀어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풀잖아요. 근데 이게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교점을 구하는 식인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네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제곱이라는 식과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x는 4제곱이라는 식과 y는 x 4제곱이라는 식과 y는 a라는 식, y는 x 6제곱이라는 식과 y는 a라는 식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a가 양수이면, 만약에 a가 0이면, 만약에 a가 음수이면 한번 생각해보자. 은유야,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여기 붙어있는 이 a라는 값이 양수였다면 얘네들은 몇 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게 되죠? 2개. 그렇죠. 채진아, a가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a가 0이었다면
얘네들은 몇 개의 교점을 가지죠? 한 개. 용준아, 여기에 붙어있는 A가 음수였다면 얘네들은 몇 개의 교점을 가지죠? 없어졌어요. 오, 안 맞나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짝수, 차수를 가지는 아이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은 다 뭐냐면 실수 한정이야, 실수. 왜냐면 좌표 평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실수 전체로 뭘 이루냐면 수직선을 만든다고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죠? 무수히 많은 실수로 수직선을 만든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다 보니까 우리 좌표 평면은 수직선 몇 개가,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과 수직선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좌표 평면은 당연히 요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뭐야? 실수로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허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으로 얘기하는 이런 교점의 개수들은 다 뭐냐면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4, 4제곱근, 4제곱근 할 때 실수가 2개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4제곱근 할 때 2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3제곱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2차식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제곱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지웁니다. 자, x의 세제곱은 a라는 녀석이 있었대요. x의 세제곱 나중에 배워요.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한번 보자. 제가 또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선을 또 그려봤어. 그러면 준서야, a가 0보다 클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 그럼 준이야, a가 0일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 그 다음에 지안아, a가 0보다 작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하나의 제곱근만 가지겠구나. 왜?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런 식인 거야. 봐봐.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이 3이래요. 그러면 x는 세제곱근 3. 그냥 이렇게 하면 돼.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5.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x의 세제곱이 0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x는 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하지만 이 짝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야. x의 제곱이 3이래.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3. x의 4제곱이 3이래. 그러면 x는 풀마 4제곱근 3. x의 6제곱근이 3이래. 그러면 x는 풀마 6제곱근 3.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방식은 이렇다는 거죠. 근데 x의 제곱이 0이래. 그러면 x는 0.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왜 0에서는 한 개니까. 근데 봐봐. 좀 전에 여기서는 우리 음수일 때도 존재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x의 4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면 얘는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이유는 짝수인 아이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은 양수인 직선과 만날 때는 2점, 영인 직선과 만날 때는 1점, 음수인 직선과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의 거듭제곱근은 2개, 0의 거듭제곱근은 1개, 음수의 거듭제곱근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홀수 차수의 거듭제곱근에서는 세제곱근, 5제곱근, 5제곱을 하게 되면 5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7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느낌이 비슷하죠?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수일 때도 0일 때도 음수일 때도 항상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차수의 거듭제곱근을 얘기를 할 때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게 뭘 해?
풍무고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이야. 봐봐. 어떤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함수들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깔아놓고 이들의 각각의 거듭 제곱근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짝수죠. 양수죠. 2개. 홀수는 무조건 1개. 짝수죠. 음수죠. 없어요. 홀수는 무조건 1개. 짝수죠. 0이니까 1개. 그래서 답은 얼마? 5. 이거야. 이게 한 문제. 시험에서 나왔던. 근데 이게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출제를 해줘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언제 타이밍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경향의 문제인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나오는 한 문제를 지금 배운 거야. 그렇죠? 개수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별을 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제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요 표현이에요. 제가 거듭 제곱근을 표현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표현해 줬어요. 그렇죠? 요 표현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원래 거듭 제곱근은 그 거듭 제곱근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4개, 다섯제곱근은 5개야. 근데 여기에는 허수가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허수를 물어보진 않아, 시험에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세제곱근은 복소수의 범위를 하면 3개거든, 무조건. 네제곱근은 무조건 4개고 다섯제곱근은 무조건 5개야. 복소수까지로 보면 이걸 왜 내? 어느 바보가 3차가 3이고 4차가 4고 5차가 5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는 거야. 실수의 영역에서, 실수의 범위 안에서 짝수와 홀수일 때 거듭제곱근이 몇 개가 나오는가, 이게 보통 한 문제 등장하고, 풍무 같은 경우에는 4년 기출에서 3번 나왔어요. 김포는 잘 안 내. 근데 김포는 얘를 단독 출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에 엮어서 줘. 그 다음에 사호 같은 경우에도 2번 나왔어요. 최근 기출에서.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도 풍무는 저번에 기출할 때 보니까 3번 정도 나왔고, 자, 요런 느낌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끝냈습니다. 딱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지수로 들어갈 거예요. 준서야, 근데 벌써부터 피곤하면 어떡해. 어서오세요. 많이 늦었다. 정재원이는. 죄송합니다. 늦게 끝나서.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 너 그럼 매번 이렇게 끝나? 영어? 아니요. 오늘만 늦게 끝난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엔 지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자, 지수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왜? 뭐. 용준아 피곤해? 벌써 피곤하면 어떡하지? 우리 지금 한 25분 했는데 벌써 피곤하면 안 되는데? 자, 정신 차리시고. 왜 갑자기 웃음해졌어? 왜? 뭐가 문제야? 얘기해봐. 영어. 시간을 물어봤다고? 자, 해도 되죠? 자, 할게요. 네. 아예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얘가 붙이래요. 지 옆으로 간다고. 자, 지수 법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을 공부를 했어요.
뭘 배웠냐면 자 a의 x제곱 어디서 본 거 같죠? 그쵸?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밑 얘를 지수라고 불렀어요. 요건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를 거 질문해봐요. 밑은 정수, 유리수, 자연수, 실수, 복소수 중에 어떤 숫자일까요?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저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중에 어떤 숫자일까요? 아니에요. 유리수 아니에요. 자연수. 아니에요. 실수.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밑은 무조건 실수 영역이에요. 허수는 밑에서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자, 밑은 실수였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떤 숫자였을까? 자연수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지수는 자연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였어요. 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라고 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근데 왜 x 플러스 y요? 왜 x 플러스 y요?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 곱하면 왜 a의 x 플러스 y가 돼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부터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a의 x제곱이라는 말은 a를 몇 번 곱하자? x번 곱하자야. 그쵸? a를 몇 번? x번 곱하자야. 그러면 a의 y제곱은 당연히 a를 몇 번 곱하자? y번 곱하자잖아.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x번 곱한 상태에서 y번 더 곱하면 몇 번 곱한 거야? x 플러스 y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런 거 볼까요? a의 x 나누기 a의 y 이런 거 배운 적도 있죠. 그럼 똑같이 봐봐. a의 x 나누기 a의 y라는 건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x개 중에서 y개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 만약에 여기가 5개였고 여기가 3개였어. 그럼 몇 개 사라져? 3개 사라지죠. 약분돼서. 몇 개 남아? 2개 남죠. 그러니까 그 약분되는 개수가 흡사 뭐처럼 보이더라? 뺄셈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의 x-y라고 써요. 근데 조건이 있어. 무조건 x가 y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어요. 봐봐. x가 y보다 크지 않았어. 봐봐. 생각해봐. a의 얘는 우리 어떻게 되죠?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오, 너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어? 그냥 말하는 거. 오, 똑똑한데? 맞아요. 원래는 a의 제곱분의 1이죠. 원래 우리가 약분하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a의 혹시라도 x가 y보다 작으면 x에서 y를 못 빼니까 y에서 x를 빼는 대가로 이렇게 역수로 쓰기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5 나누기 원래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분으로 보시면 명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뺄셈을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x하고 y가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요.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볼까요? 이거 뭐라고 쓰죠? a에 x 곱하기 y죠. 이렇게 생각해봐. a의 제곱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제곱을 했어. 그러면 a 2번 곱하는 행동을 몇 번 하는 거야? 3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총 몇 번? 2번 곱하는 행동을 3번 했으니까 2, 3은 6이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경우 a분의 b 여기에 x가 들어오면 각각 분배해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서의 합과 지수법칙에서의 차와 지수법칙에서의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서의 분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이 평가에서 풀었듯이 이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지수에는 다 자연수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고민할 일은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좀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실수라고 써있죠. 여기 자연수라고 써있는데 딱 실수하고 자연수만 써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를 배웠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거듭제곱근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얘네들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자연수로는. 봐봐. 우리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2라는 거 다 아시죠? 그쵸? 요거는 모르시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요렇게 돼도 2라는 거 다 아시죠? 그쵸?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루트 있죠, 루트. 얘를 지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루트는.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제곱하면 2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야.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2의 제곱에 그러니까 순서만 지금 바뀐 거야. 루트가 먼저냐 제곱이 먼저냐. 그쵸? 그 얘기야. 자, 요거 여기로 가져와봐. 얘네들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둘을 곱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요것들 얘네 분명히 2의 2분의 1과 2를 곱하고 2의 제곱과 2분의 1을 곱할 거잖아. 그쵸? 맞잖아요?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1 되죠, 1.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 괜찮죠? 그래서 요런 식의 연산이 가능해진 거야. 근데 이거 자연수 아니잖아. 그쵸? 분명히 지수인데 이거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조건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얘 분명히 지수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공부를 하면서 분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세제곱을 해주면 2의 3분의 1에다가 3을 곱해서 딱 2가 되는 세팅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분수, 진분수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자연수잖아. 그래서 야, 좀 바꾸자. 이번에 지수를 자연수에서 어디로?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이거 분수니까 유리수잖아요. 그쵸? 자, 여기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자 라고 했더니 지수가 유리수야? 그러면 밑은 더 이상 실수가 올 수 없어가 된 거야. 자,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은 실수가 올 수가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은 실수가 없어. 왜 그렇죠? 생각해봐. 근어 안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봐. 중학교 때 이거 없죠? 근어 안에 음수 쓰면 안 되죠? 선생님 아까는 됐는데요? 얘는 돼요. 왜냐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거든. 부호가 음수가 나올 수 있었잖아. 하지만 짝수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야? 밑에는 더 이상 음수는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요것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만 힘내요. 자, 좀 전에 요거 표현할 때 우리가 좀 뭔가 번거로움을 느꼈어. 자, 봐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고 굳이 4에서 3을 빼고 분의 1 해서 A분의 1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이거 그냥 빼버리자. 3에서 4 빼버리자. 그러면 선생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되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좀 전에 우리 봤듯이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역할은 뭐냐면 역수를 만들어줘요. 보시면 a의 마이너스 제곱은 a의 제곱분의 1, a의 마이너스 4제곱은 a의 a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럼 봐봐 반대로 a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은 좋아요? 얘는 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까? a의 몇 제곱? 자, 지우야 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까? 세제곱, 그렇죠? 3제곱,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자, 뭐야? 마이너스의 역할은 뭘로? 역수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미 마이너스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먼저 지수가 정수로 먼저 바뀌어요. 먼저 정수로. 그런데 정수로 바꿔놓고 생각해봤더니 봐봐. 얘네들을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0의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은 되거든요. 이건 돼요. 왜냐면 0을 3번 곱했으니까 그냥 0 하면 되잖아. 근데 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거 될까?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얘 0의 세제곱분의 1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근데 분모의 0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밑이 이렇게 바뀌어요. 0이 아닌 실수.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밑에 0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음수는 가능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있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음수는 가능해요. 하지만 0은 못 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얘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면 a의 몇 제곱이 돼요? 0제곱이 되죠. 3에서 3 뺐으니까. 그럼 a의 0제곱은 얼마일까? 왜 1이에요? 맞아. 맞는데 왜 1일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약분 아시죠? 약분하면 1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밑은 0이 아닌 실수라고 조건은 바뀌었는데 지수가 정수로 바뀌면 밑은 0이 아닌 실수로 바뀌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마이너스 거듭제곱과 0제곱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분의 1이다. 이런 표현 기억하셔야 되고요.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거 두 가지만 추가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이 아까 좀 전에 썼던 지수가 유리수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면 밑은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밑은 양수로 바뀌었어요. 물론 세제곱근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수는 이때는 가능하지만 이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밑은 이게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풍무에서는. 김포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요. 사호에서도 나온 적은 없는데 풍무에서는 이게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지수가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지수가 실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야. x에 루트 2제곱 곱하기 x에 2루트 3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아니 3루트 2제곱. 그럼 x에 얼마일까요? 그냥 4루트 2 되겠죠. 근데 얘는 실수잖아. 그치?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수의 범위로 확장되면 그냥 밑은 그대로예요. 밑은 양수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냥 얘는 덤으로.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표로 나왔어. 표. (1, 2, 3, 4, 5로 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밑에 조건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해놓고 답이 어떤 경우였던 거야? 실수, 0이 아닌 실수, 양수, 양수. 이게 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까먹어도 돼. 지금은 까먹어도 돼요. 그냥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 풀 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이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지금은 그냥 흘러간다. 뭐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뭐 지수에 따라서 위치 조건이 달라진다. 요 정도. 조금 기억하실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만 살짝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우나 김포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풍무에서만 딱 나온 적이 있어서. 풍무가 마풀을 사랑하거든. 근데 마풀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따서 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지수 법칙이 그냥 똑같이 쓰여져요. 단지 뭐만 바뀐 거야? 밑과 지수의 조건만 살짝 바뀌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더 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상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